비상시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관행화되거나 통념화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장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동시장 규제, 수도권 입지 규제,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산지 규제 여러분 찾으면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서울의 지하철 내리면 온 전시에 뭡니까? 비닐벨트입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수도권 인구 억제책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애를 안 놓습니다. 애를 낳을 수가 없는 행편이에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애를 낳았겠습니까? 왜 애를 못 낳습니까? 취업 문제고 주거비 문제일 것이고 교육비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한국의 구조개혁하고 연결된 겁니다. 돈 몇 푼 준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방이 아니답니다. 전국의 산지가 70%가 넘습니다. 여러분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책이 나중에는 뭘 바뀌냐? 지방균형 발전으로 바뀌었다가 여러분 그 다음은 왜 묶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택지를 여러분 그 그린벨트 해보면 많이 풀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 50% 정도 공공물량을 가지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의 파격적인 발상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직에서 오래 계신 분들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한 분 들어가더라도 절대 그런 조치 취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견고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런 주장한 게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없는 거 만들어 쓰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빚내서 그런 사업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우리가 갖고 있는 산, 우리가 갖고 있는 바다 여러분 그거를 더 잘 쓰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위기는 생각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위기는 지식의 위기도 아니고 자원의 위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의 위기입니다. 생각의 위기. 여러분 생각을 못 깨면 평생 고생을 하게 됩니다. 평생. 여러분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시야가 협소하고 시야가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방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이나 경기도 이론을 따지면 실핏줄처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철의 특정 거점을 중심해서 10km 정도 마을버스가 그대로 순환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 지역에 젊은 분들 위해서 택지 공급을 열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배다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산지수를 잘해서 산지가 얼마나 잘 가꿨습니까? 여러분 이태리라는 데 가보면 다 산에 살죠. 사람들 산에. 물론 해적들이 많이 와서 산에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적이 안 오지만 산에 다 살죠. 산지에 사람을 좀 살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발상할 수 없냐냐. 두 번째 집을 산에 좀 지을 수 없을까? 왜 산을 보기만 봐야 되냐. 개발과 보전은 얼마든지 뭐죠 동시 진행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 발상이 왜 안 나오냐. 왜 못 나오냐. 전임자가 해오던 그래도 조금씩 풀어주는 거다. 요만씩.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 나라 이런 장기 침투로 들어간 것이 큰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도 그냥 마지널한 레볼루션, 마지널한 계획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하면 철도 타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강하구에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 보면
수도권에 이렇게 유장하게 그런 강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왜 안 나오냐 이 얘기죠. 하천 규제부터 진짜 수없이 많은 규제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때마다 참 가슴을 칩니다. 저기 배도 좀 다니게 하면 어떨까? 저기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좀 만들 좀 더 이렇게 비즈니스로 하면 어떨까? 장사 마인드를 좀 가지고 한번 접근해봐라. 여러분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 여러분 지금쯤 해고가 엄격하면 절대 사람들 안 뽑습니다. 아까 보시죠. 오늘 대기업들이 아마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한 6천 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 대졸자들이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30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일자리 만드는 뭐 고쳐주면 되노? 그렇게 하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을 중심해서 일자리 만들어 야단 법들 찍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평생 책임져야 될 공직자들 숫자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럼 또 세금 올리겠죠. 여러분 세금 올리면 어떻습니까? 네. 더 여러분들 뭐죠? 경제활동이 줄어들겠죠. 네. 공적 영역에 대한 축소도 추진해야 됩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나쁜 게 아니고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늘어난 공적 조직은 뭐죠? 더 걸림돌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일자리 문제에 고민이 있으면은 여러분 고용 주체 입장에서 불편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다 고객 마인드를 가지면 됩니다. 고객 마인드. 사용자 마인드가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어떠냐. 학생 입장에서 대학 입시가 힘들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판단은 현재와 같은 그런 거대한 공직 조직으로서는 한국이 장기적인 성장세를 아마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그냥 재정 부담 정도가 아니고 그런 공적 조직이 만드는 각종 규칙들이 그것이 있어야 그분들의 존립 이유가 되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 우리가 만든 많은 그런 공적 조직들을 언젠가 여러분 제가 목포로 가니까 목포에 아직도 한국은행 지점이 있더군요. 지금 다 매일이나 실시간에 가능한 사회에서 그런 조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부분이 저기만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저렇게 널려 있겠느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 정치 리더십이 참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사회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제도개혁의 요체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정치가들이 조금 당파적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개혁 입법들이 개혁다운 개혁에 미흡하지만 그래도 행정부가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브레이크를 걸고 보면서 참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어렵게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비즈니스를 민족끼리 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17번째는 정말 훌륭한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붕괴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 최종 책임자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더 부강한 나라가 돼야 모든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셔널 어젠다 위에 우리의 비전, 국가적 비전은 정말 우리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사람의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 훌륭한 국가를 구성하는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제도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시각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특히 경제 부분의 개혁이라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개혁의 8할 정도를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만 생각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공감대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은 이 정도로 약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몇 분 받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네. 예. 그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요. 그 박사님 그동안 많은 저서 말씀 우리가 아주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전략이라고 했는데 전략은 현재 우리 이치가 뭐냐 아주 오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그 이치를 정말로 잘 알아야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그 나아갈 방향이 뭐냐면 좋은 나라, 국가를 향한 그것 압니다, 목표는. 근데 문제는 how,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골물 대로 골랐다. 아니면 지금 위기다. 이러거든.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홍보를 하고 국민 공감대를 이루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게 뭐냐? 왜 그러냐? 이것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박사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해 주실 수 없겠는가?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우선 오늘 시간에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장률을 올리는데 가장 큰 필요한 부분 하나는 사업 환경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분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유연하다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적 영역의 계획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많은 문제가 교육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교육 부분에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한 계획도 조금 우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현재의 공적 조직을 유지해가는 방법 내에서는 마치 봄날에 죽순이 피어오르는 것이처럼 자르면 또 다른 데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시대를 기울이시면